일본 여행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드디어 맑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부신 햇살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쨍쨍한 햇살 아래 침낭과 텐트를 말렸습니다. 간밤 제가 잔 곳은 어느 폐허가 된 요양원 앞이었는데요.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폐가라는 두려움보다는 비바람을 피할 천장과 건물이 있다는 게 더 반가웠습니다. 텐트 친 곳 바로 옆에 수도가가 있어서 간만에 자전거 세차도 했습니다. 그동안 매일 내리는 비 때문에 자전거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 덕분에 깨끗하게 세차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자전거를 탔다면 귀찮더라도 꼭 세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 세척을 마친 저는 변속기도 손을 봐야 했죠. 변속기 세팅 방법.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잡고요. 이렇게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 쇳덩이 같은 부품을 뒤에서 이렇게 봐요. 이쪽에서 보면은 체인이 이 쇠 같은 요 쇠 부품에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요 아랫부분 보면은 HL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H가 하이고요. L이 로우인데요. 그 나사를 이렇게 조이거나 풀러서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뒷기아는 어떻게 맞추냐면은 큰 기아랑 보면은 여기 조그마한 바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맨 밑에 있는 바퀴랑 이 체인이랑 수직이 되게 평행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볼트를 조이거나 풀러서 이거를 이 큰 기어랑 작은 바퀴랑 수직이 되게 맞춰줍니다. 참고로 일본에도 폭주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본 폭주족들은 저 세발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앞바퀴가 2개고 뒷바퀴가 하나인 그런 오토바이도 있었어요. 네, 여행 5일차입니다. 오늘은 유자와에서 요코테를 지나서 원래는 이 기타카미로,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되는 그 큰 길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게 여행이라는 게 항상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자, 요코테를 지나서 원래는 107번 국도를 따라서 기타카미까지 갈 예정이었는데요. 중간에 지진 때문에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우회도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죠. 이 길은 워낙 시골길이라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 정도 확대를 해야지 보이거든요. 1번 국도입니다. 1번 국도를 따라서 이날 밤에 결국 니시와가초라는 곳에서 잤는데요. 여기는 진짜 깡촌이에요. 깡촌. 간만에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온몸에서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창한 도로를 달리니 기분이 정말 째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 달리다 보니 한적한 공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죠. 밥도 먹고 낮잠도 흐드러지게 잤습니다. 푹 쉬고 밥까지 챙겨 먹은 저는 풀스피드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백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죠. 제 체력은 순식간에 방전되어 버렸답니다. 무더운 날씨에 기분을 내서 마구 달렸더니 순식간에 더위를 먹었나 봐요. 마침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은어 낚시꾼들이 있었습니다. 은어. 낚시 도구가 없는 게 안타깝더군요. 그래도 이곳에서 잠시 쉰 저는 다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하나 넘을 때마다 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더라고요. 이곳의 경치가 정말 끝내줬거든요. 아마도 경치가 좋은 7개의 다리,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건 구글 번역기에 물어보죠. 일본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구글 번역기 어플인데요. 이거는 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번역기라고 치면은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일단 언어란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꿔야 되죠. 이 밑에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이걸 잘 보시면은 모니터에 있는 이 일본어를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 중앙에 위치하게 촬영을 하면 됩니다. 모두 선택을 누르고요. 쿠로사와 이호유라고 번역이 되네요. 뭐 한문 같은 거는 잘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잘 들으셨죠? 그럼 7개의 다리에서 바라본 경치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아름다운 풍경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이와테현에 도착했습니다. 이와테현 초입에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가게였는데 사람들이 겁나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저도 가봤습니다. 큰맘 먹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어봤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더군요.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저는 다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근데 방금 뭔가 이상한 거 못 보셨나요? 원래? 진짜 못 보셨어요? 그럼 뒤로 조금만 돌려볼게요. 아빠 고추를 왜 그렇게 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달리다니 기분이 너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돈 많으면 성공하나 차 있으면 빨리 가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터널 안에서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달렸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하루라고 생각했지요. 이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고 저는 엄청난 시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고 우회전해서 기타카미 방면으로 나아가야 했었는데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진으로 도로가 유실돼서 통제한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원하는 모험이자 탐험이니까요. 저는 자전거를 돌려 1번 국도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1번 국도는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은 그런 작은 국도였죠. 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번 국도로 접어들자 더욱더 깊은 산골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마을조차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깡촌 시골이죠. 해는 점점 빠르게 저물어 가는데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길게 늘어설수록 저는 점점 더 다급하고 초조해져 갔습니다. 한적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적막한 시골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참을 초조하게 달리던 저는 이 현수교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다리를 건너자 넓은 잔디밭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RC카를 즐기는 매니아 분들이 몇 분 계시더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라 잠시 넋을 놓고 구경을 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자고 싶었지만 왠지 이렇게 잘 관리되는 걸 보니 쫓겨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둘러서 자전거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힘을 내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안전하고 편안한 캠핑 장소를 찾아야만 했거든요. 여행기를 연재하다 보니까 씻는 건 어떻게 씻어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던데요.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사실은 가다가 물만 보이면은 훌렁훌렁 벗고 씻었어요.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곰과 사슴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다시 한번 곰의 공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곰과 마주치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지. 하늘나라 급행 신칸센 티켓 예약인 것이다. 이곳은 일본에서도 곰이 출몰할 위험이 높은 북부 산악지역입니다. 여태껏 그것을 망각하고 룰루랄라 신나게 잘 달리다가 비로소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니 곰의 위협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죠. 중간중간 집이 서너 채씩 나오긴 했지만 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순식간에 사방이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윽고 어두컴컴해지자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도로를 달리자 곰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 도로를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저는 아주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크기에 걸맞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그런 걸까요?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안 보이더군요. 弁当はない弁当はないんです。おにぎりも今日は全部売れちゃって。おにぎりないおにぎりも売り切れちゃった。あとはパンしかないですね。菓子パン。 결국 가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컵라면과 꼬치구이 뿐이었습니다. 꼬치구이는 무슨 내장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제 입맛에 너무 안 맞아서 먹기 힘들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근처 집 앞마당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 뒤뜰은 곰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어 번은 산에서 내려온 곰이 그 집 뒤뜰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가족들이 온데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집 앞마당에 자도록 허락해 주셨죠. 매일 밤 저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해준 자충 매트를 소개합니다. 주먹 2개만한 크기입니다. 찍찍이를 벗기고 보세요. 이렇게 작아요. 펼치면은 노즐을 돌리고 제껴줘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고요. 노즐을 다시 돌려서 잠가주면은 이렇게 매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충 매트가 뭐 어디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는 경우에는 커버 안쪽을 보시면은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요. 수리 키트가 있습니다. 이걸 열면은
이런 원단과 접착제가 나오는데요. 이 접착제를 사용해서 구멍 난 부분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이 원단을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